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준석은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토론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서 제안했을 것이다. 오히려 한동훈에게 출마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출마하면 토론도 하고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이러니 한동훈의 아무 말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할 상황이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다.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된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당연히 여당 대표다. 지금은 민의를 두고 경쟁하는 총선 국면이다. 당연히 저와 토론해야 한다. 그게 자신 없으면 왜 야당 대표를 하고 있나?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은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깐죽으로 도발하는 한동훈은 정작 본인은 당당할까요?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가 된 조국 대표가 각 정당의 대표와의 회동을 갖는데 국힘은 한동훈의 지방 일정으로 당분간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지요. 조국 대표는 전남 CBS 라디오 시사의 창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이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얼굴을 보고 왜 전화번호 관련해 공개를 안 하시냐? 60장 사진이 뭐냐?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 라고 정면에서 물으려고 한다. 또한 한동훈 장관 시절에 따님 같은 경우도 11개 입시 비리가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의견도 제가 물을 생각이라고 했으니 없는 지방 일정을 만들어서라도 빤스런할 상황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첫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조국 대표는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 며칠 전 창당대회에서 당의 활동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둘째,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셋째,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듯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등등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동료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미래연합정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두 개 정당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한 개 만 원 하는,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가 나오는 것인데, 이를 두고 한동훈은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라고 발언했지요.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했다는 걸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방문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한동훈 조합만큼 더 해로운 조합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그러한 이재명 조국 조합에 대한 비난 전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본인 휴대전화 번호 빨리 공개하고, 둘째, 손준성 검사에게 보냈던 사진 60장의 내용, 삭제했던 그 사진 60장의 내용이 고발사주의 그 고발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해 주길 바란다. 요 점을 물어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공천이라던 국힘의 공천이 그야말로 핵폭탄급 폭망이지요. 이재명 대표는 영등포 명연설에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비교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4년간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영주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 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점수에서 50점을 감점했던 것이고, 그래서 배정된 점수 50점이 0점으로 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량 평가였습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그 음악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채용 비리 의혹,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특별 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미 확정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량 있는 민주당의 다선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분들이 이선으로 후퇴하셨습니다. 불출마하신 분도 계시고 경선에서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패배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선안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11분에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신진 기회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을 변화와 혁신 공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은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임에도 그 진통을 마치 부당한 탄압이나 부당한 결과인 것처럼 또 내부에 엄청난 내홍과 분열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 조작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한두 마디만 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으면은 돈 봉투 주고받은 거 확인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천 심사 대상도 아니고 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이미 배제됐을 것입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그 업자는 돌려받은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줄 것을 왜 받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봤더니 사양하는 척 하면서 쓱 집어넣더군요. 진짜 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GTX 노선 또 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그 관련자들을 또 과감하게 공천을 합니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신범철이니 임종덕이니 이런 사람들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려서.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공천입니까? 국민들에게 뭐 먹으라 이러는 것입니까? 책임을 묻지는 못할 망정 꽃길을 열어줍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의 실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이 불법 선거, 정말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아닙니까?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이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 두고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경고라도 한마디 합니까?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 무모할 수 있을 것 같을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발, 고소해봐야 무혐의 처리하면 그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화무 11홍입니다. 국민들은 언젠가 이 난장판 무법천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4월 10일에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헌정 질서는 통째로 무너졌고, 국민들은 내 자식 군대 가서 혹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될 것입니까? 국회 입법권까지 저들에게 넘겨줄 경우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망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했던 거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무능, 무도, 무책임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민생을 가장한 선거 개입, 국민을 속이는 한동훈과 친윤 언론의 콜라보를 이미 다 꿰뚫고 있는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 공천이 완성되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쟁에서 특수부대급 조국 혁신당이 가동되고 국힘이 이긴다는 여론조사의 개꼼수가 들통나기 시작한 타이밍에 정치 천재 이재명은 영등포에서의 분노의 포효로 또 결정적 전환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전투형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